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5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주도해서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이죠. 아래에서 우리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의 힘, 파워를 순위 매겼더니 한국은 최근 조사에서 11등이 됐습니다. 11등. 그 중요한 이유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만든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짤막하게 제목만 봤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 발언을 내란 예비 업무라고 한 게 제목에 떴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도 취소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2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입니다. 발언에 아직도 추미애 대표 이 문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게 만들어야죠.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제가 읽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에 대해서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한 문서가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거기에 불만을 품은 다중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청와대, 국회 등등의 국가기관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폭동사태가 날 경우에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기무사는 계엄령을 준비할 권한이 없어요. 계엄령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정도입니다. 계엄령은 누가 준비하느냐? 국무회의, 대통령이 준비하는 겁니다. 계엄령은 누가 선포하느냐?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이 무슨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계엄령에 대비해가지고 가상 계획을 하나 끌적끌적 해놓은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국방부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기무사령관이 정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에 보존했다가 인계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의 기무사령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도 아니고 계엄령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벌써 팩트가 두 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르는 문장은 자동적으로 의미가 없죠. 기상천외한 문건이 아니고 반드시 군대라면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될 문건입니다. 기상천외한 문건이 아니에요. 이런 걸 기상천외하다고 하면은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군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상천외하다고 이렇게 희화화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 윗선 이런 이야기 나오면 벌써 음모론으로 가는 겁니다.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 이미 당시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 공개적으로 그 문건
작성을 논의하고 보고를 받았고 그것으로 끝내버렸다.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 뒤의 사태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으니까 이 문건을 그냥 가지고 보존만 하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끝냈다는 겁니다. 윗선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윗선이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이런 음모론에 가끔 등장하는 이런 용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라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다시 한번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것은 시제도 맞지 않고요.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만약이라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정,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뒤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라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기무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현재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이때 정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라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은 그럼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럼 지금 기무사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라고 장담한다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들 문제죠. 이 집권 세력의 문제지. 기무사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호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거.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 해체 좋아하는데, 이 정권은 참 해체, 청산 좋아하는데, 괴멸, 보수를 괴멸하겠다는 말은 보수를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살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전 인구의 한 20, 30% 되는데 그럼 1000만 명을 학살합니까? 1000만 명을 수용소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기무사를 해체하면 지금 손해볼 사람 누굽니까? 기무사의 주 임무는 군내에서 쿠데타 모의가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항상 있어야 돼요.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감시 기능이 기무사입니다. 기무사는 국방부 대통령, 때로는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바로 그런 중대한 임무니까요. 그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보호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촛불 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 보호의 미명 아래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는 계획은 끔찍하기조차 하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문건에 이런 계획 없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촛불 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아니,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온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장갑차가 국회 문을 막은 적은 있지. 1980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보호의 미명 아래 국회를 짓밟고, 이건 완전한 쿠데타입니다. 아니, 이런 문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런 것은 있었을 수가 있어요. 계엄령을 펼 때는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보호 차원입니다. 청와대, 국회에 배치해가지고 폭도들로부터 국회와 청와대를 보호해야 국가 기능이 살아있는 겁니다. 국가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는 그 정도의 도상연습인 계획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걸 그냥 국회를 짓밟아가지고 쿠데타 하려고 한 걸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단순한 병력 배치 계획을, 아니, 계엄령 검토 문건이면 계엄령은 군 병력 출동 문건입니다. 당연히 출동하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해야 할 목표죠. 보호해야 할 목표인데 이것을 마치 국회를 접수하려는, 국회를 공격하려는, 국회를 보호하려고 병력을 배치하는데 이걸 국회를 공격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그때 국회 사정 모릅니까? 이 추미애 대표는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때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하면은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는 바로 국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을 하면은 계엄령 즉각 해제합니다. 그런 국회인데 어떻게 당시에 더구나 힘도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를, 군대를 풀어가지고 짓밟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더구나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도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여당입니다. 여당, 권력을 가진 여당이에요. 수사권, 더구나 수사권을 가진 여당입니다. 또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사하는 그 여당이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조작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려면 추미애 의원은 이 문건을 공개해야 됩니다. 촛불 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여보내가지고 그것도 야당 의원들만 잡아놓고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는 계획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입니다. 주권은 추미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국회를 선출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국민 안에는 물론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문장. 이번 사안은 다시 한번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내란의 예비 음모로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개혁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혼자서 재판 다 하고 있네요. 수사도 하고 재판 다 합니다. 이건 상권분립 위반입니다. 이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향해야 합니다.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랍니다.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 저는 지금식의 반군 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 예비 음모가 아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 내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어느 일부분을 빼앗아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 문건에. 그리고 국헌문란은 대통령부터 잡아놓고 군대가 정권을 잡는 걸 말합니다. 그 국헌문란 계획이 있었어요. 그 문서 어디에 국회를 점령하고 청와대도 점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잡아 넣어버리고 군정을 편대하는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의 예비 음모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추미애 대표는 합헌 정부를 보호하려는 병력 출동을 내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폭도들로부터 거기 촛불 폭도든 촛불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폭력 행사를 하는 다중이 국가기관을 접수하려고 할 때 계엄령을 펴가지고 국가를 보호하겠다, 국회를 보호하겠다, 청와대를 보호하겠다고 한 행위 이 자체를 내란 예비 음모로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국가보호 행위를, 군의 국가보호 행위를 내란으로 본 겁니다. 또 헌법 제5조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입니다. 국가가 폭도들에게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의 의무를 다하려는 행위를 추미애 대표는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내란입니까? 국가를 보호하려는 국군의 계획이 내란입니까? 그것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내란입니까? 그러고 철저하게 발본색원의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상을 더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문장대로 하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더구나 추미애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죠, 아마. 법조인 출신이 법률 전문가가 이런 반헌법적인 선동을 한다면 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법에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권력 랭킹 한 2등쯤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국군적, 반사실적 선동을 했다면은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다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잘 쓴 글이 있으니까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은 보조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 사설면에 낸 광고입니다. 청와대가 수사기관인가? 그렇다면 반군 선동 세력부터 엄단하라. 이 세상에서 쿠데타를 계획한 문건을 보존하였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 전시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 이 말로 다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장교단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왜 수사부터 지시하나? 2. 수사단 편성에서 육군을 제외시킨 행위는 문제가 크다. 군을 육군과 비육군으로 차별하면 군대가 적정 분열한다. 왜 촛불계엄령이라고 왜곡하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양쪽의 폭력화 가능성을 공평하게 언급하였던 것인데 마치 촛불 시위대를 탄압하려 했다는 선동적 표현이다. 국방장관도 수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는 판단을 했다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다른 판단을 해 보고하였나? 허위 보고로 해외에 가 있는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6.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국방부 공개회의에서 논의되고 문건도 보존하였다. 이 세상에서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서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나? 등등.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한다. 평시에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국민이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제1 임무는 국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군을 난도질하면은 지금 핵무장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 주권까지 다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계속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